전형으로 갈까를 정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농어촌을 좋아하니까 농어촌 전형으로 가겠다. 농어촌? 난 농어촌을 좋아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 나는 농어촌을 좋아한다니까. 그냥 좋아한다고? 그래서 난 농어촌 전형으로 갈게요. 그건 아니지. 저는 나라에 굉장히 좀 보훈하는 면이 있으니까 국가보훈 대상자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찬찬히 읽어보셔야죠. 그거 될까요? 안 되죠. 왜 화를 내세요? 나 그런 얘기 하는 줄 몰랐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저희가 내가 그 전형의 해당자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부모님도 같이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지 등등등 이런 그 전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학교는 이번 고등학교 3학년만 해당되는 전형도 있고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전형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내가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내가 싹 다 공부를 했는데 내가 해당이 안 돼. 그러면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적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지원 자격 이런 걸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 두 가지가 확인이 됐다.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전형이란 지원 자격에서 내가 됐다. 그러면은 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과 몇 명 뽑는지 난 그게 왜 이렇게 궁금한지. 아직 몰라도 돼. 아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몇 명 뽑는지를 만약 예를 들어 6명 뽑는다, 10명을 뽑는다 이걸 보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데 학생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올해는 조금 많이 뽑는 거 좋았어. 나는 붙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한테 몇 명 뽑는지가 그냥 다 작은 숫자예요. 한 100명, 2000명씩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 작다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해요. 그러면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는데 이게 뭐라고? 교과 전형 요소? 그렇죠. 그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 게 바로 전형 요소인데 선발하는 방법을 전형 방법이라 그래요. 네네. 자, 이 전형 방법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으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다 점수를 한꺼번에 넣어서 똑같이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특정 과목에 가산점을 주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가중 중요한 거를 더 비율을 준다. 즉 학년별로 뭐 1학년 때 또는 3학년 때 성적에 대해서 퍼센트를 더 많이 주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할지를 보고 이 전형 방법에서 유리한 거를 학교별로 찾아가지고 보는 거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1학년 때 성적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 학교는 1, 2, 3학년 다 똑같이 보고 B 학교는 1학년 때 성적의 가중치가 가장 높아요. 그럼 어느 학교가 나에게 좀 더 유리할까요? 1학년 가중치가 높은. 맞아요. 네네. 이게 바로 전형 방법.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뽑는지 그리고 똑같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 면접이 추가되는 전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나는 그래도 면접으로 조금 만회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나 아니면 그럼 선생님께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교과 전형이 있는데 똑같이 교과 100으로 뽑는 거하고 교과에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하고 어떤 게 조금이라도 점수가 낮을까요? 점수가 낮다? 입시 결과가. 면접이 있는 전형. 정답. 왜냐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는 교과 100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점수대에 자신 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과 100 같은 경우에는 점수대가 약간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꼭 가고 싶은데 비교과 부분은 조금 약하다. 비교과 아까 얘기했죠. 글씨로 써진 거 다 텍스트로 써진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나는 교과 전형으로 가고 싶다 할 때는 면접이 있는 전형을 조금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 좀 제법 저 교장 선생님 저를 좋아하니까 저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추천받는지 그거 학교에서 정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이게 또 대학마다 다른데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인원을 정해놓고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제목은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인원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선생님께 추천해달라고 하고 교장 선생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일괄 이런 맛도 안 쓸게요. 한꺼번에 보내기만 하면 돼요. 오늘은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내면 되기 때문에 이런 학교장 추천
추천 좀 나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는데 절대 나는 추천 안 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천서 써주세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그냥 일반 교과랑 학교장 추천이 있으면은 학교장 추천이 좀 더 유리한가요?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는 교과 100으로 뽑거든요. 네. 근데 일반 교과 전형에는 면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면접이 있는 전형에서 점수가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아예 다르네 전형 방법이. 네, 그렇죠. 전형 방법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런 거 모집 요강 볼 때 이런 게 또 어려워요. 단계별 전형. 단계별 일괄 합산 전형. 맞아. 일괄 합산. 뭔가 한꺼번에 합산할 것 같아. 그냥 그죠? 한 번에 1단계만 있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맞아요. 한 번에 뽑는다는 얘기고요. 단계별 전형. 1단계에서 합격, 계단 오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단계에서 합격한 학생들을 추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3배수의 면접 같은 것들을 2단계에서 봐가지고 요 두 개를 합산해서 선발을 하는 게 바로 단계별로 뽑는다 해서 단계별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배수가 뭐예요? 3배수. 3배수도 모를 수 있구나. 자, 우리가 곱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성적이 만약 예를 들어 10명이 뽑는 학과라고 치면 3배수다. 그럼 면접을 보는 대상은 몇 명일까요? 문제 너무 어려워 또? 3 곱하기 10. 이런 천재를 모았나. 자, 그죠? 3 곱하기 10은 몇 명? 33 하시면 안 돼요? 30명. 정답입니다. 30명이에요. 우리 이거 맞췄지요? 네. 자, 30명이 면접의 대상자가 되는 건데 선생님 면접을 갔는데 30명 이상이 왔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어... 동점자가 있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서류평가의 동점자? 네, 있으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3배수 이상 또는 4배수. 그래서 면접에서 선생님 좋은 지적이셨어요. 만약에 면접에서 4배수를 뽑는 것도 있어요. 4배수? 응, 4배수를 뽑는 학교들도 있어요. 13579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좀? 아니. 선생님 이거 좀 이때까지 들은 것 중에 아니. 제일 웃겼어요. 네, 근데 저희 학교도 있거든요. 4배수로 합니까? 네, 아. 4배수를 뽑는 학과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면접이 조금 자신 있는데 교과 성적이 약간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배수가 많을수록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대학에서? 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계별 전형이 많습니다. 1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성적이나 학생부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괄, 정량, 정성 또 어려운 말이 나왔네. 정량, 정성. 정량은 뭐고 정성은 뭐예요? 여기 모집용에도 정성을 나와요. 드리는 건가? 모집용에도 나와요. 그런 표현이. 해주세요. 계속 나와요. 정량평가, 자꾸 하라고 정성평가. 네. 말씀해 주세요. 자, 정량은 양을 정해놓고 그냥 뽑는다는 거예요. 정량적인. 양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10개 잘했어, 20개 잘했어, 5개 미달이야 이런 식으로 양적으로 비교하는 걸 정량 평가. 네. 그다음에 정성 평가는 양적 비교가 아니라 이 학생이 10개를 가지고 있고 얘는 20개를 가지고 있지만 얘가 10개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알차다. 너의 것이 더 좋구나. 이런 걸 반영해서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정성적인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어렵네. 어려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정성평가가 되게 어려울 수 자,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정성을 들여서 평가를 한다. 정성을 들여서. 아니에요, 이건 드립이었어요. 네, 알고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이런 세대, 모뎀 세대랑 약간 다르잖아요. 뭔 죄송합니다. 말인지 알죠? 네. 이렇게 해서 정량, 정성 평가가 나뉘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성적인 요소도 모두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해봐야 될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 순서로는? 선생님 이제 이거 좀 봐주면 안 돼요? 돌아오세요. 이걸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도 한번 봐야 돼요. 자, 이거 이렇게 딱 나오면 모집 용어에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